네, 기쁜 소식입니다. 예, 민주당 표밭 버지니아 주지사의 친트럼프 후보인 영킨이 승리했습니다. 정말 이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계속 줄기차게 그 상대 후보 테리 머컬리프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테리 머컬리프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개표가 98% 진행된 상황에서 영킨 후보가 50.9%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머컬리프 후보 48.4%에 그친 머컬리프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팍스뉴스도 보도를 했고요. 영킨 후보는 기업 경영자 출신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정치 신인입니다. 상대였던 머컬리프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친분 있는 정치인 출신이고 이미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이면서도 내년 2022년 중간선거 풍향계라고 할 수 있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버지니아 그러면은 아주 깊은 푸른 주입니다. Deep Blue State 중에 하나예요. 워싱턴 DC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96%가 민주당원일 정도로 거긴 완전히 빨간 게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1년 전 치러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버지니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득표율이 10%포인트 높았습니다. 여론조사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팍스뉴스 여론조사에서 영킨 후보가 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엄청난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전 시퍼런, 시체말로 시퍼런 주에서 저렇게 주지사로 당선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이룬 거예요. 영킨 후보가 글렌 영킨입니다. 글렌 영킨. 또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은 전망이 안 좋아졌고 반면 공화당은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5석 뒤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요. 그리고 상원에서는 50대 50 동률이지만 이제 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총동원했죠. 민주당 스타 정치인들,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다 갔습니다. 하지만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 이론,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됐고 또 트랜스젠더 이슈가 커지면서 학부모들이 이건 아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적인 라틴계 유권자들이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모아지면서 버지니아가 이제 보수주로 가는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움직임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계속 갈 겁니다. 아마 그쪽에 이제 버지니아 연방 상하원 주 의원들도 공화당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오늘 승리. 그래서 공화당 후보가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된 건 2009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12년 만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얼마 전에 인터뷰 최근에 계속 암시했죠. 2024년 재선 도전한다고. 군대 통해서 백악관 가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군사작전 통해서 백악관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여러분께서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시나리오는 물론 많은 사람이 바랬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공중이 됐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이긴다면 2025년부터 재선
그 임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2024년 선거 대선 때 이긴다면요. 물론 뭐 뉴스위크나 뭐 메인스트림에서도 다루긴 했습니다. 트럼프가 군사작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건 이제 코로나에 대한 거였어요. 그 내용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한인분이 이제 리얼 브라운 뉴스에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뭐 Q 커뮤니티에서는 전혀 뭐 군대 통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이 Q가 아라네인이다 라고 헛갈려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헛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아라레는 그냥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작년 선거 이슈 저는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역사상 정치인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정치인은 도널드 트럼프예요. 예. 제가 공화당원 만나도 트럼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일반 공화당원들을,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 공화당원들은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인정합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가 최고의 스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자꾸 그 앵글이거든요. 그 앵글이었어요. 영킨이 트럼프다. 영킨이 트럼프다. 그건 오히려 영킨한테 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많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들이 워낙 좋았잖아요. 미국 훨씬 더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정부 때, 바이든 정부하고 비교할 때. 예.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죠. 예. 근데 그걸 싫어하는 후보들이 이제 안티 트럼프 선으로 가면서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내년에 그 중간 선거 때 안티 트럼프 노선 갔던, 아니면 조금이라도 안티 트럼프 행동을 한 그런 의원들은 내년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경선 도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예, 정말 미국이 운이 좋아서 그런 훌륭한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 저는 로널드 레건보다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봐요. 트럼프를. 자, 이제 버지니아에서 영킨 후보가 왜 이겼느냐. Critical Race Theory 때문입니다.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은 Critical Race Theory가 뭔지도 몰라요. 예, 비판적 인종 이론. 뭔지도 모른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이걸 별로 안 다루거든요. 보수 진영, 무당파 진영에서 공격하는 이슈입니다. 무당파가 이 이슈 때문에 영킨 후보 투표한 거예요.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뉴스들은 거의 무시하셔야 돼요. 예. 그렇다면 팍스 뉴스, 뭐 브라이트바트, 저스트 뉴스, 내셔널 리뷰 이런 뉴스 소스들이 진짜 뉴스입니다. 에펙 타임스 지면 중에서는요. 에펙 타임스 같은 경우는 뉴욕 타임스보다 100배 나은 신문이에요. 예, 그건 제가 호언합니다. 제목에서 나오죠. 이거 데일리 메일에 나오는 건데요. 데일리 메일도 좋은 뉴스 소스예요. 자, 그래서 Republican Youngkin says he will embrace parents. 학부모들 의견을 존중하겠다. 왜냐하면은 뭐 칼리프는 그랬거든요.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서 빠져라. 우리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런 머저리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런 정책을 푸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급진 좌파 진영 보면 이렇게 멍청하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정책들 지지하는 사람들도 좀 뭐가 떨어진다고 봐요. 예.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 이론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당신은 사악하게 태어났다. 바로 그 내용이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Critical Race Theory는 바로 그 뜻을 의미합니다. 백인으로 당신이 태어났으면 그러면 무조건 악인이다. 그 내러티브예요. Reverse Racism이죠. 역차별. 이제 메인스트림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 이론은 바로 이겁니다. 인종법 권력의 교차에서 사회와 문화의 비판적 점검에 초점을 둔 그런 사회과학이라고 뭐 그럴듯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 이 비판적 인종 이론 다루는 한국 한인 언론이 대다수 없는 이유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신격화, 우상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런 거를 바로바로 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게 그 좌파 진영에서 도대체 뭘 꼬집어내는지. 뭐 1970년대
중반에 뭐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냥 지금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괜히 연결해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고 최근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뭐 1970년대 중반에 미국 법학자들 그래서 뭐 데렉 벨, 뭐 알런 프리먼 뭐 이런 사람들 이런 학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뭐 거기서 출발하긴 했는데 이걸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그리고 급진 좌파 진영에서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백인이면은 악인이다 이런 내러티브를 펼치기 위해서 괜히 그렇게까지 뭐 역사가 있는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를 깔고 있습니다. 그 전에 critical race theory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아주 악질적이고 미국을 계층 간, 인종 간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사악한 그런 이론이에요. 그 critical race theory. 자, 그것뿐만 아니라 뉴저지에서도 주지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역시 거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버지니아보다 더 푸른 지역인데 예. 역시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 동률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49.6%, 49.6%. Dead heat in New Jersey. 공화당 후보 잭 치러렐리가 뉴저지 현역 주지사 필 머피 상대로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벌써 앞섰다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MBC에서 척트 하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MBC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인 71%가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MBC 뉴스입니다.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무당파가 많다는 거고 무작정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뭐 교사노조 뭐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민주당 지지하죠. 제가 볼 때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정치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노조예요. 예, 뉴욕시장 선거도 열렸는데 경관 출신 그 좀 더 보수적인 빌 더 블라시오 시장보다 더 보수적인 에릭 애덤스가 당선이 됐습니다. 경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뉴욕이 좀 더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무법지대 아니었습니까? 빌 더 블라시오가 8년간 취임하면서 이거 보시면은 The MAGA movement is bigger than ever. Trump credits his base for Glenn Youngkin's victory in Virginia. 예,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무브먼트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글렌 영킨 후보가 이긴 것도 이 마가 무브먼트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마가 무브먼트 제가 봐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작년에 트럼프가 7,500만 표 받은 것만 해도 알 수 있고 예, 그 무브먼트는 이렇게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현상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모멘텀 빌드업 하는 거예요. 트럼프 작전이. 그래서 내년 중간선거 공화당 상하원 이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2024년에 백악관 점령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포츠 쪽에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Atlanta Braves. 예, Atlanta Braves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뭐 제가 Atlanta Braves 팬은 아니지만 올해 올스타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올스타전이 원래 조지아주 애틀랜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갑자기 바꿨죠. 덴버로요. 예, 흑인이 많은 애틀랜타에서 빼고 백인이 많은 덴버로 옮겼습니다. 자기네들은 흑인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옮겼다고 헛소리를 했어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지난 4월이었죠. 예, 우편투표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서 민간기업 그리고 스포츠계까지 그때 엉겨붙어서 확산이 됐었죠. 그래서 조지아주 우편투표법 개정을 메이저리그가 규탄하면서 올스타전 장소를 옮긴 거예요. 그 부정투표가 많은 그런 우편투표를 제한한다는 것에 대해 이제 민주당이 반발하고 또 민주당이 사실상 스포츠계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포츠계까지 메이저리그 사무국까지 그때
동조하면서 올스타전 장소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던 애틀랜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측이 반발을 했죠. 원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홈구장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인과응보 같아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7대0 완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6년 만이에요. 예전에 투수 왕국이었죠. 그때 우승한 이후 처음입니다. 참고로 언론사 중에서는 에poch 타임스가 가장 먼저 승자 발표한 것 같아요. 글렌 영킨 후보가 주지사, 버지니아주 주지사 당선됐다고. 지금 급진 좌파 진영 MBC 뉴스하고 뉴욕타임스조차 인정했습니다. 영킨이 이겼다. 50.9% 대 48.4%로 이겼다. 지금 게이트웨이 펀딧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일단 민주당 머칼리프 후보는 승복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버지니아 부지사 선거에서도 흑인 여성 공화당원 윈섬 시어스가 승리했습니다. 51.1%로 민주당 헤일라 아얄라 후보를 이겼습니다. 51.1% 대 48.9%. 오늘 아주 공화당 날이에요. 버지니아주의 최초 여성 유색인종 여성 부지사가 됐습니다. 윈섬 시어스가요. 그래서 급진 좌파 아주 사악한 채널인데 MSNBC에서는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윈섬 시어스 사진을 이딴 걸 썼습니다. 말이 돼요 이게? 잘 잡히지도 않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공화당 승인, 민주당 패인은 바로 바이든 때문이다. 바이든이 머저리 같은 정책 펼치지 않았습니까? 멕시코 국경 열어서 불체자만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170만여 명 체포됐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방송 드렸는데 그 트럼프 정부 때 뭐 가족 분리된 그런 불체자들 한 명당 100만 불씩 주겠다. 50만 불씩 주겠다고 했죠. 45만 불. 4명이면은 200만 불까지도 또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1인 2가족 100만 불까지만 주겠다. 그냥 가족으로 100만 불만 주겠다. 그게 아니라 1인 45만 불 그리고 가족 단위 100만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면은 이제 팍스뉴스 보던데 200만 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미국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정책 펼쳐니까. 그리고 백신 의무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 항공편 다 결항되고 있잖아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 이게 왜 결항되지? 알지 못합니다. 왜 결항되겠어요? 파일럿들이 다 그만두고 백신 맞느니 우리 그만두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백신을 왜 두려워하는지 그 내용들은 제 럼블 영상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상대로 10%포인트 이상 압승을 거둔 지역인데 이제 글렌 영킨 후보가 사실상 여유롭게 이겼어요. 이 정도면은 아주 박빙은 아니에요. 사실 머칼리프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이 주에서 별로 인기 없다고. F Joe Biden, 그러니까 Let's go Brandon. 그런 함성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게 바로 현재 바이든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Let's go Brandon은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이 별로 보도를 안 해요. 이상하게 또 그런 거는 또 보도 안 합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사실 LA 타임스도 오늘 그거 보도하고 곳곳에서 KTLA 곳곳에서 보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한인 언론이 더더욱 민주당 지키려고 하고 더 급진 좌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호하려고 그러고 바이든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언론인이면 공정해야 되잖아요. 진실을 전하고. 하지만 진실을 전하는 저널리스트들은 극히 드문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난리 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회의 할 겁니다.
CRT부터 풀어야 돼요. 예, CRT. 그리고 근데 교사 노조들이 워낙 그걸 원하고 있어서 쉽게 버리지 못할 겁니다. 민주당하고 교사 노조는 일심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교사 노조, 주류 언론, 빅테크, 할리우드 다 그쪽 편입니다. 빅파마까지. 물론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글렌 영킨 후보 자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트럼프가 뭐 도움이 됐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후보 자체가 훌륭했기 때문에 글렌 영킨 선거 캠페인도 굉장히 잘했고요. 그리고 이 CRT 교육, 인종차별, 백인에 대한 인종차별 교육을 철폐시키겠다는 게 주요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출구조사에서 72%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슈 중에서 CRT 이슈, 비판적 인종이론 이슈 중요하게 여겼다고 유권자들이 72%가요. 메인스트림은 그런 식의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잃었던 표를 다시 잃었다고. 다시 얻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트럼프 작년에 7,500만 표 받았고 흑인 표, 히스패닉 표, 아시안 표 다 늘렸습니다. 2016년 때 받았던 것보다. 그래서 공화당 후보 역사상, 공화당 현역 정치인으로도 역사상 가장 많은 흑인 라틴계 표 받았어요. 아시안하고. 뭘 더 바랍니까? 자, 이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치마 입은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여학생 성폭행 했다는 신고가 나왔고 그 학부모가 그 라우든 학교 이사회에 나와서 막 항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데요. CBN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일인데요. 라우든 카운티에서 치마를 입은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애는 자기 성전환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서 치마 입고 들어가서 성폭행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젠더 이슈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무조건 트랜스젠더 편 들어주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이 성폭행을 저지른 남학생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이성애자라고. 거짓말한 거죠. 성전환자라고 하고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CBN 뉴스에 따르면 이걸로 인해서 10월 12일 밤 북부 버지니아에서 열띤 학교 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감 사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성폭행을 저지른 소년을 이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든 이걸 막 얼렁뚱땅 덮으려고 그랬고 이 남학생을 다른 학교로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그 짓을 한 거예요. 성폭행을. CBN은 2개의 다른 학교 캠퍼스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 아까 그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학생에 대한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교 캠퍼스 교육위원회에서 덮어주고 딴 데 가서 똑같이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똑같은 작전으로 똑같은 행위로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서 치마 입고 들어가서 성폭행하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그래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위한 의심스러운 편의를 제공한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CBN은 전했습니다. CBN도 참고로 믿을 만한 뉴스 소스예요. 그래서 이 지역 아버지인 스캇 스미스는 지난 5월 스톤브리지 고등학교, 스톤브리지 하이스쿨 한 화장실에서 치마를 입은 남자아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에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렇게 데일리 와이어가 처음에 보도했죠. 데일리 와이어가 보도했고요. 그래서 스캇 스미스는 6월 학교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선택한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이 아빠를 체포했어요. 험하게 체포해서 이렇게 입에 피까지 입에서 이렇게 피를 물고 있는 그런 사진도 나왔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건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별로 픽업을 안 해요. 이 모임에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기 딸이 강간당했는데. 이 모임에서 체포됐고 나중에 무질서한 행동과 체포에 저항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캇 스미스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스캇 말을 30초 동안 앉아서 들었다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을 거다. 부모 마음이 다 같지 않겠습니까? 공립학교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는데 성폭행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메인스트림 내러티브는 어떻게든 이 소년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내러티브로 가고 있습니다.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문제인 거예요. 예. 교육위원회 미팅에서 이렇게 항의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체포됐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이든 정부, 이 정신 나간 바이든 정부 법무부가 악용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이 스미스 이미지, 제가 좀 전에 보여준 그런 체포 이미지가 그 학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너무 좀 과격하다. 예, 그러면서 그 법무부의 전국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폭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법 집행을 요청하면서 스미스 체포를 인용했어요. 학교 이사에서. 그래서 메릭 가랜드 법무장관은 이후 법무부하고 FBI가 학교 이사진들의 괴롭힘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거 이후로 학부모들, 과격한 시위를 하는 학부모들을 테러리스트,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또 이런 거는 보도 안 한지 모르겠어요. 예. 사건을 다시 설명하자면은 5월 28일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치마를 입은 한 남학생이 들어가서 이분 딸을 성폭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간한 거예요. 강간. 일단 그 남자애는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일어났기에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 후보를 선택한 겁니다. 네. 글렌 영킨을 선택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 모처럼 즐거운 밤입니다. 예, 뉴저지주도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원용석의 진실정치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예, 후원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예, 댓글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